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속 날씨 윤유라입니다. 우리 공군이 17일까지 진행되는 레드플래그 알래스카 훈련에 참여 중입니다. 항공작전에는 날씨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번 알래스카 합동훈련에 참여하는 한국 공군 기상단에 관해서 오늘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K웨더 반기성 센터장님 나와 계십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센터장님께서는 공군에 아주 각별한 애정이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30년 동안 기상장교 생활하고 이제 공군 기상전대장으로 예편을 했거든요. 예. 뭐 이제 전역한 지 한 8년 차 정도가 되어 가는데 예. 사실 뭐 아직도 공군에 대한 애정은 식지 않고 있고요. 예, 또 물론 공군 기상대에 대한 사랑은 더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해외 합동훈련, 이번에 하는 해외 합동훈련은 어떤 훈련인가요? 이번에 이제 열리는 해외 합동 훈련은 레드플래그 알래스카 훈련입니다. 예. 이제 미 태평양 공군 사령부가 주관하는 훈련으로 한국 공군에서는 이제 KF-16D 전투기 6대, 또 C-130H 수송기 2대가 참가합니다. 예. 이제 우리나라의 수송기 해외 참전이나 훈련은 이제 여러 번 있었지만 전투기의 해외 훈련 참가는 작년 이후에 두 번째죠. 예. 이제 한국 공군의 위상이나 능력이 글로벌화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나라가 이제 훈련에 참가하는 전투기와 수송기가 KF-16D와 C-130H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번 훈련에 이제 참가하는 KF-16 전투기는 1994년 차세대 전투기 사업의 일환으로 12대를 미국에서 들여왔었죠. 예. 이어서 2차 조립 생산과 3차 면허 생산 등을 거쳐서 2000년에 이제 도입을 완료를 했는데요. 현재 우리 한국 공군은 한 130여 대의 KF-16 전투기를 운용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림을 보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예. 그림이 이번 훈련에 참가하는 KF-16D 전투기입니다. 초창기 F-16 전투기에 비해서 무장 또 항공 전자 장비를 아주 크게 향상시킨 최신의 전투기죠. 네. 대레이더 미사일은 함남이나 시계박 요격 능력을 갖게 해주는 AIM-120 암남, 또 적어도 항법 적외선 목표 포착 시스템인 랜턴 등을 장착 가능하게 된 그런 개량된 전투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한국 공군 전력의 주력 전투기라고 볼 수가 있죠. 또 이제 수송기 훈련에 참가하는 C-130H 수송기는 우리나라 수송 전력의 주력 항공기입니다. 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C-130 수송기는 미 공군의 현재 주력 전술 수송기고요. 안정성과 또 임무 능력을 인정받아서 전 세계적으로 65개국에서 운영 중인 수송기입니다. 네. C-130H는 155mm 곡사포 또는 6대의 제급유 트레일러 등의 화물 수송이나 62명의 완전 무장 병력 수송이 가능한 그런 수송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공군의 작전이나 훈련에서 기상 요소는 정말 절대적인 거라고 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로 이게 중요한 걸까요? 군의 이제 항공작전뿐만 아니라 민간의 여객기 운항에도 기상은 뭐 절대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제가 이제 대학교에서 항공기상학을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항상 학생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항공기의 그 절대적인 안전의 기상이 정말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전쟁의 승패를 쥐고 있는 공군력에 특히 전투기의 기상 요소는 아주 매우 중요하죠. 전투기의 최우선적인 임무는 전쟁에서 이 최단 시간 내에 공중 우세를 달성하는 거거든요. 예. 적 항공기가 우리나라 상공에서 얼쩡거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또 뭐 지상군이나 해상 전투에서 작전 성공을 보장하기 위한 절대적인 전력이기도 합니다. 예. 최근에 최근에 벌어졌던 전쟁을 한번 예를 들어본단 말이죠. 공군력은 승패를 가늠하는 아주 절대적인 전력이었거든요. 1998년에서 1999년 사이에 벌어졌었던 유럽의 코스보 전쟁 때는 공군력 단 하나만으로 승리한 전쟁이고요. 미국을 포함한 이때 나토 공군력의 엄청난 화력에 세르비아가 항복을 했었죠. 그 이후 전쟁했던 뭐 걸프전이라든가 이라크전에서도 공군력의 그 엄청난 위력이 아주 잘 발휘된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현대 전쟁에서 공군력은 최고의 힘이고 전력이죠. 이제 아래 사진은 이라크 전쟁에서 공습을 하고 있는 연합국 전투기들인데요. 예. 대방동에 있는 공군에 관 앞에 프레카드에는 하늘을 지키는 최고의 힘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네. 사실 저는 그 글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주 마구 뜨거워집니다. 그런데 이런 공군 작전에서 기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거든요.
사실은 코소보 전쟁 때도 날씨 요인으로 출격을 못하거나 오폭한 사례가 있고요. 네. 뭐 걸프전이나 이라크전에서도 엄청난 화력을 자랑하고 또 최신 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던 연합군의 항공전력이 강한 모래바람이 부는 날엔 거의 무용지물이 되었었거든요. 또 크루즈 미사일이 가장 많은 오폭을 기록했던 날도 모래바람이 강하게 불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걸프전을 마치고 미군 교범은 내용을 바꿨다래죠. 이전까지는 이제 최신 무기 체계가 전천후화되면서 날씨의 중요성이 많이 간과됐는데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야전 지휘관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덕목에 날씨를 파악하는 능력을 넣게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에 한국 공군에서 이제 미국과 합동 훈련을 하게 되는 참가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북한을 지척에 두고 있는 나라입니다. 네. 뭐 서울 불바다로 만들겠다. 맨날 이제 공갈과 협박을 일삼는 나라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이런 호전적인 북한으로부터 무엇으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북한의 도발 저지를 상당 부분 공군력이 맡아주어야 하거든요. 이를 위해서 이제 평시에는 끊임없는 훈련을 하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미국이라든가 우방국과의 연합훈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비상시에 최고의 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네. 저는 이제 해외 파견이나 훈련에 참가하는 공군 전력 기상 지원은 걸프전이 저에게 이제 처음이었었는데요. 예. 걸프전에 참가했던 한국의 이제 수송전력의 공군기상대 요원이 파견되어서 성공적인 작전에 기여를 했었는데 사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참여했던 게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입니다. 예. 당시 이제 우리나라 수송기가 인도양에 있던 디에고 가르시아 섬으로 물자를 수송을 했는데요. 수송작전 항공기상 지원의 항로기상이라든가 뭐 도착기지 기상이라든가 대체기지에 대한 정확한 기상 예보를 해줘야 하는데요.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사실 이런 글로벌적인 기상 자료가 구하기가 매우 힘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애를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아주 정확한 기상 예보를 했다고 아주 칭찬받았던 그런 기억도 있고요. 2003년 이라크 전쟁에서 한국 공군 수송부대가 이제 쿠웨이트에 진주했었습니다. 당시 이제 공군기상대가 이 다이만 부대에 파견돼서 아주 맹활약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공군력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고 또 그걸 더 작전을 잘 발휘하고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기상 예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말씀 거듭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최근에 공군기상단의 예보 능력은 어느 정도라고 센터장님은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저는 정말 세계적으로 최고의 수준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기상예보에 대해서 아주 상당한 자부심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럼요. 근데 최근에 우리 공군기상단 후배들이 하는 예보를 보면서 예. 야, 참 감탄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저는 민간기상예보 센터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군에 못지않은 정확한 예보를 해야만 합니다. 예. 그래야 이제 돈을 벌 수 있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이제 가끔 예보를 좀 결정하기 어려울 때는 이제 공군 예보를 컨닝할 때가 좀 있습니다. 아. 저 올해 초 같은 경우 그 경주에 폭설이 내렸었죠. 예. 그래서 드가 무너지고 이제 대학생들이 죽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사실 제가 이 동해안 예보를 결정하지 못해서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공군에 있을 때 주로 서쪽에 있는 전투비행단 기상대장을 했거든요. 예. 서울이라든가 수원, 오산, 뭐 그다음에 청주, 광주 이런 쪽 서쪽 비행단을 주로 하다 보니까 쪽 서쪽 예보는 제가 굉장히 잘 냅니다. 그런데 동해안 예보는 굉장히 좀 서투르거든요. 아, 예. 그래서 이제 지역마다 그때 또 그 예보가 또 쉽게 있고 조금 더 네. 어려운 게 있군요. 왜냐하면 동해안 쪽은 이 동풍이 들어오면서 지형적인 눈이 영향을 내리지 많이 않습니까? 받기 그러다 보니까 좀 때문에. 독특합니다. 굉장히. 예. 그래서 이제 그때 강릉 비행단에 있는 후배 장교한테 전화를 했죠. 야, 니들 예보를 어떻게 보냐. 그래갖고 이제 그 공군의 예보를 좀 아주 벤치마킹을 해갖고 네. 우리가 경주 쪽에 이제 눈을 많이 예보를 냈어요. 예. 사실 그 당시 기상청은 그 예보를 못 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군의 예보를 좀 많이 도움을 받아갖고 그 예보를 내고 아주 대박을 속된 말 좀 대박을 쳤는데 네, 네. 그런 경험을 하면서 야 이제 우리 후배들이 야 나보다 좀 더 낫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이제 공군기상단 예보 능력이 굉장하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센터장님과 함께 공군력과 기상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레드플래그 알래스카 작전에서 한국 공군과 또 공군기상단의 눈부신 역할, 활약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